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엄청납니다. 세 곡을 갖다가 처음 듣는 곡인데, 네. 대단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듀오 곡들, 요번에 세 번째 시간에는 베이시스트 찰리 헤이든의 듀오 곡들을 한 5곡 모아봤습니다. 찰리 헤이든 하면은 누군가 소개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가 활동했던 동시대에 가장 맨 앞에서 활동한 그런 베이시스트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그렇게 되게 이렇게 듬직하고 되게 감성적인 톤, 물론 젊었을 때는 프리재즈, 오레트 콜만과 프리재즈를 하고 베이스의 어떤 영역을 한 단계 넓힌 막 집단 즉흥 연주에서도 베이시스트의 역할을 아주 능동적으로 해낸 그런 젊은 시절을 거쳐서 여러 본인의 그룹들, LMO라고 리버레이션 뮤직 오케스트라나 뭐 쿼텟 웨스트라는 자신의 그룹 활동해오면서 여러 수많은 아티스트들과 듀오도 하고 여러 가지 앨범들을 내면서 2014년에 76세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의 듀오 앨범 중에 5개, 2개가 기타리스트와 함께한 거고요. 3개가 피아니스트와 함께한. 첫 번째는 1996년도에 녹음되고 97년도에 나온 기타리스트 팬 메스니와 함께한 비욘드 더 미주리 스카이. 뭐 워낙 2014년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으니까 96년도면 아주 후반은 아니고 뭐 근데 나이로는 이미 꽤 되셨을 때죠. 나이가 그때 한 50대 후반일 때 이 앨범인데요. 팬 메스니와 함께 했는데 팬 메스니와 한 17살 정도 차이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사이좋은 나이 차 꽤 많이 나는 형 동생. 이게 굳이 재즈를 언급하지 않아도 어쿠스틱 기타와 어쿠스틱 베이스 이 두 사람의 어떤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앨범인 것 같아요. 이게 감미롭다. 팬매 많이 들었어요. 네. 야. 이 앨범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앨범에서 가장 유명한 곡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두 분이 어떤 공연에서 둘이 듀엣으로 이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 그리고 메인 테마 이런 걸 연주한 버전들이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이 앨범에서 이 두 사람의 연주는 이 멜로디는 팬 메스니 기타가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뒤에서 묵묵하게 받쳐주는 그 찰리 헤이든과의 어떤 그 호흡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앨범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기타리스트인데 짐 홀이죠. 찰리 헤이든보다 한 7살 연상인. 저저번 시간에 짐 홀과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언더커런트 앨범을 그래요. 그 앨범 말씀드리면서 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뜻 들으면 요즘 앨범 같다.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곡은 찰리 헤이든과 기타리스트 짐 홀이 찰리 헤이든 짐 홀이라는 앨범인데요. 1990년도에 녹음되었고 2014년도에 발매된 앨범인데요. 이 두 분이 왜 2014년도에 발매됐나, 왜 이렇게 세월이 14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발매가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2013년도에 짐 홀이 12월에 돌아가시고요. 2014년 7월에 찰리 헤이든이 이제 세상을 떠나세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함께한 연주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나온 앨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짐 홀은 그 외모에서 보면은 약간 이렇게 대학 교수님 같은 느낌. 그래서 왠지 이렇게 되게 지적이고 되게 이렇게 한음한음 이렇게 꽂히게 들리는 그런 기타하고 찰리 헤이든은 뭐 역시 지적인 데서는 한 발도 안 빠지는 그런 엄청난 이 두 분이 1990년도에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두 분의 협연을 이제 그 앨범으로 나온 건데요. 그 아까 팬 메스니 같은 기타리스트인 팬 메스니와의 그 듀오 앨범에서는 약간 팝 같은 성향으로 둘이 이렇게 되게 아름답게
그 곡들을 수놓고 있는데 이 앨범에서는 보다 재즈적인 그러니까 지몰의 기타가 솔로를 하고 있을 때 받쳐주고 또 지몰이 잠깐 쉬어갈 때 찰리 헤이든이 적극적으로 담담하고 되게 담백한 베이스 솔로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이 앨범에서 First Song 그러니까 찰리 헤이든이 자기 아내 루스 카메론 헤이든에게 바치는 곡으로 전에 왜 스탄 게츠의 마지막 연주로도 몇 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이 두 사람의 버전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한 8분 53초 되는데요. 굉장히 아름다운 연주고 다른 곡들도 이 두 분의 매력이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에 구했는데 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앨범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니스트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피아니스트와 찰리 헤이든이 함께 하는 건데 첫 번째,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와 함께한 Long Ago and Far Away라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은 2007년도에 녹음돼서 2018년도에 나온 앨범인데요. 이 앨범도 역시 이제 찰리 헤이든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한 4년 후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 앨범으로 낼 생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독일의 만하임에서 있었던 인조이 재즈 페스티벌에서의 듀오 공연을 녹음을 일단은 했는데 나중에 찰리 헤이든 사후에 아까 퍼스트 송의 주인공인 루스 카메론 그 루스 카메론 헤이든이 찰리 헤이든의 부인이지만 같이 공동 프로듀싱도 한 남편의 앨범 프로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을 사후에 냈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이 사전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젊은 이 녹음될 때 브래드 멜다우는 37살의 젊은 피아니스트였고 찰리 헤이든이 62세였고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연주인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요번에 소개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블로거 재즈 스페이스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 블로거가 한 말들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그 블로그에서 읽은 건데 브래드 멜다우가 이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죠. 형식상으로는 테마를 연주한 다음에 이제 본인의 솔로, 즉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솔로가 가고 있는데 브래드 멜다우가 피아노 솔로를 하는 동안 이 찰리 헤이든이 같이 옆에서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면서 그 블로그가 하는 말이 굉장히 공감이 갔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블로그에다 써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번 테마를 이렇게 찰리 헤이든의 듀오 앨범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블로거가 또 한 말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찰리 헤이든은 그 끝과 경계를 알 수 없는 묵직하고 두툼한 베이스 음을 바탕으로 상대 연주자가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게끔 공간을 제공하는 연주를 펼치곤 했다. 아주 이 찰리 헤이든 선생이 했던 듀오 혹은 다른 연주, 그러니까 다른 함께하는 연주자들로 하여금 놀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되게 이렇게 아량 있고 폭넓은 마음씨 같은 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고 찰리 헤이든이 브래드 멜다우를 처음 눈여겨 본 거는 브래드 멜다우가 이제 데뷔할 때쯤에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조슈아 레드만과 그 함께하는 앨범 조슈아 레드만 무드 스윙이라는 앨범에서 이제 사이드맨으로 피아노를 브래드 멜다우가 연주를 하는 거를 듣고 굉장히 인상 깊었나 봐요. 그래서 몇 년 후인 96년도에는 우리가 자주 소개시켜드렸던 리코니츠, 색소포니스트 리코니츠 선생과 찰리 헤이든 그리고 브래드 멜다우 이 세 명이 96년, 97년 두 개의 앨범을 내요. Alone Together라는 앨범하고 또 Another Shade of Blue라는 앨범을 내서 같이 이렇게
계속 연주를 해오다가 2007년도에는 그 재즈 페스티벌에서 둘이 듀엣으로 연주를 한 거죠. 그래서 소개해 드릴 곡은 My Love and I라는 곡인데 찰리 헤이든의 다른 쿼텟 웨스트 그 그룹 시절에도 이 곡을 연주를 했고 되게 좋아하는 곡인가 봐요. 여러 번 연주를 했었고 이렇게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호흡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치 부자와 같은 호흡으로 브래드 멜다우가 길을 쫙 자기가 이제 피아노로 펼쳐 나가면은 옆에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호흡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고 다음은 또 다른 피아니스트인데요. 쿠바 피아니스트예요. 1963년생 곤잘로 루발카바라는 피아니스트인데 저 재즈 처음 들을 때 이 피아니스트한테 꽂혀갖고 별로 사지 않아도 될 앨범을 많이 샀던 그런 피아니스트인데 이분 역시 브래드 멜다우보다 한 7살 많아요. 그러니까 한 7년 전쯤으로 돌아가 보면 86년도 정도에 이분을 처음 제가 알기로는 찰리 헤이든이 발견한 그러니까 쿠바의 로컬 피아니스트였는데 하바나 재즈 페스티벌에서 이 곤잘로 루발카바라는 젊은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걸 듣고 반해갖고 이분을 북미 지역에 소개시키는. 83년도에 발견을 하고 89년도에 역시 이 찰리 헤이든이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에서 마치 헤드라이너처럼 며칠을 그 찰리 헤이든이 공연을 하는데 여러 멤버들을 바꿔서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피아노 트리오 하는 날 이 곤잘로 루발카바를 내세워서 하는데 그 연주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더 몬트리올 테이프스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곡은 When Will the Blues Leave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찰리 헤이든이 20대 때 오네트 콜먼과 프리 재즈를 런칭시키고 할 때 그 오네트 콜먼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젊은 시절 자기가 그 영향을 받았던 오네트 콜먼 곡이에요. When Will the Blues Leave라는 곡인데 이거를 자신이 영향을 주고 픽업한 그 젊은 피아니스트와 함께. 근데 좀 둘이 나이가 들어서 이 앨범은 그 곤잘로 루발카바 앤 찰리 헤이든 하고 도쿄 아다지오라는 앨범인데요. 2005년도 일본 재즈 클럽 도쿄에 있는 재즈 클럽 블루노트에서 한 실황을 라이브 앨범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역시 찰리 헤이든이 사후에 그 부인인 루스 카메론이 프로듀싱 해갖고 다시 나온 앨범이고 이 앨범의 이 곡에서는 다른 앨범 여태까지 소개시켜드린 앞에 세 곡은 굉장한 발라드 같은 느낌이고 되게 이렇게 온화한 느낌의 곡이라면 이거는 오네트 콜먼 역시 프리 재즈 하는 분의 곡이어서 그런지 보다 더 재즈적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찰리 헤이든의 베이스 솔로도 굉장히 인상적인. 그래서 아마 찰리 헤이든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5곡 중에 베이스가 가장 많이 혹은 가장 능동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앨범이어서 굉장히 좋은 앨범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번째는 유튜브에는 존재하지 않는 ECM 곡이죠. 키스 자렛 앨범. 키스 자렛, 찰리 헤이든의 The Last Dance라는 앨범인데요. 이 앨범 역시 2007년에 제가 말에 브래드 멜다우와 함께 독일의 마나임에서 있었던 인조이 재즈 페스티벌에서 브래드 멜다우와 2007년 말에 연주를 했으면 2007년 초에는 키스 자렛과 이 앨범과 또 다른 앨범, 그 연주로 통해서 나온 앨범이 2개인데요. 2007년도에 초에 찰리 헤이든을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나 봐요. 찰리 헤이든 램블링 보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거기서 이제 찰리 헤이든의 지인들을 인터뷰를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인터뷰이로 키스 자렛이 원래 키스 자렛 쿼텟인가 멤버였기도 했잖아. 그렇죠. 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은 찰리 헤이든과 키스 자렛은 키스 자렛이 60년대 말에 첫 리더작을 낼 때 트리오 앨범으로 내는데 거기 베이시스트가 찰리 헤이든이고 트리오도 같이 하면서
듀이 레드먼이라는 색소포니스트가 들어오면서 그 유명한 아메리칸 쿼텟 이렇게 해서 트리오 아메리칸 쿼텟 이렇게 해서 한 60년대 그렇죠.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같이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2007년도면은 40년이란 세월, 30년이란 세월이 지나 있잖아요. 30년 만에 만났대요. 둘 다 각자 바빴던 거겠죠.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에 키스 자렛이 인터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촬영을 키스 자렛 집에서 했나 봐요. 키스 자렛 집에는 홈 스튜디오가 있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고 그 연주하는데 따지는 거 많고 그 민감한 키스 자렛이 한 곡을 연주하자. 그래서 즉흥으로 그 다큐멘터리에 둘이 같이 잼을 하는 그 영상이 있고 그 연주가 너무 좋았는지 얼마 후에 키스 자렛이 같이 연주를 하자.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부부를 초청을 해갖고 며칠 동안 연주들을 쫙 남기는데 이게 앨범을 내려고 녹음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앨범이 그렇게 만들어진 예,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연주를 갖고 2010년도에는 제스민이라는 앨범이 나오고 2014년도에는 나머지 곡들을 갖고 이 라스트 댄스라는 이 앨범이 나오는데 앨범을 내려고 재밌네, 이거. 녹음을 한 게 아니어서 아니 근데 음악이 정말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그냥 진짜 오래간만에 오랜 동료가 만나서 둘이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같이 활동을 했던 그 동료들이 만나서 나이 지긋하게 들어갔고 키스 자렛이 62세, 찰리 헤이든이 한 70세 정도에 녹음을 한 건데 그때 홈 스튜디오에서 둘이 녹음한 거 갖고 앨범이 2장이 나왔고 그 두 번째 나온 앨범인데 이걸 녹음할 때 원래는 이제 앨범을 내려고 녹음을 하는 거면 ECM에 프로듀서도 오고 엔지니어도 오고 해갖고 판을 벌려야 되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앨범이 연주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앨범 2장으로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아니 정말 좋았어요 이게 이제 없어서 음원을 김 감독이 저한테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들었는데 야 이게 참 좋네 그런데 내가 좋네 한 이유가 정말 있네. 네. 음악이 그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네. 둘 사이에 30년간의 공백을 뛰어넘고 우연히 다큐멘터리 때문에 한번 둘이 듀엣으로 호흡을 맞춰봤는데 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 키스 자렛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 다시 하시죠 해갖고 앨범 2장이 나왔어. 예. 야. 그 다큐멘터리 찍을 때 둘이 이렇게 연주하는 거를 보면은 그 홈 스튜디오에서 막 카메라가 막 키스 자렛 무릎 옆에 있고 막 이런데도 키스 자렛이 막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다 끝난 다음에 둘이 이렇게 포옹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분위기를 살려서 녹음한 거죠. 또 이 앨범은 오히려 키스 자렛의 앨범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저작권 때문에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음반으로 사서 들어야 되는데 이 앨범은 그 제스민이나 앨범하고 이 앨범은 너무나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두 분의 연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른 곡도 전에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곡이고요. 제가 네. 제일 좋아하는 싱글입니다. 네. 정말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 오랜 친구가 다시 만나서 회포를 푸는 듯한 근데 그렇게 그 나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둘의 어떤 젊은 감각 원숙함도 있고 전혀 빗바래지 않은 어떤 그런 날카로운 현역으로서의 감각이 살아있는 앨범이 아닌가 해서 찰리 헤이든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한 앨범 5장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베이스라는 악기가 정말로 그렇게 두드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뮤지션들 사이에서는 베이스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렇게 꽃받침 같은 꽃이 한만 이뻐도 꽃잎이 한만 이뻐도 꽃받침이 받쳐주지 못하면 이쁘지 않죠. 꽃받침 중에 제일 이쁜 꽃받침이 장미 꽃받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장미 꽃받침이 이뻐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듀엣곡도 이렇게 들어보면 찰리 헤이든의 그 베이스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받쳐주고 조화롭게 이렇게 다듬고 끌고 가고
좋아요. 편하네요. 음악들이. 예. 네. 찰리 헤이든의 5곡 네. 듀오 앨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